안녕하세요. 항상 이루고야 마는 이루답니다. 오늘 부동산 상식 나눔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수, 매도, 그리고 전세,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의 입장일 때도 반드시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수 서류 5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부동산 필수 서류 5가지를 여기서 이제 공부 서류라고 칭하는데 한자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공변될 공, 장부부. 한마디로 공변될 장부라는 뜻으로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놓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서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 서류가 왜 중요하며 반드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할까? 그 이유는 내가 거래를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집주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내가 산 부동산을 타인에게 뺏길 수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 등등.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못 계약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어,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게 원래 등기부등본이었는데 2011년도에 명칭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거와 건축물 대장 이렇게 2가지를 제가 다룰 거예요. 실제 제가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서류를 떼서 첨부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잠시 뒤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먼저 그 3가지를 먼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이 3가지 서류는 그냥 토지를 살 때 확인하는 정보라고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살 때.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거를 살 때는 굳이 뭐 볼 필요가 없고, 땅을 살 때 필요한 겁니다. 땅을 살 때. 그러면 이제 토지를 살 때 토지대장이 필요한데, 토지의 사용 용도, 그러니까 지목, 그리고 실제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은. 근데 여기서 이제 지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땅의 사용 용도, 가능한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지, 뭐 산지, 임야, 그리고 전, 답, 염전, 주차장, 뭐 도로, 뭐 수목, 과목, 과수원, 뭐 그렇게 그런 지목이 따로 땅마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고, 그리고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땅이 있으면은 바로 옆에 또 인접한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경계가 있을 거고, 그 경계 등을 확인하는 지적도.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는 무엇이냐? 토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땅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개발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산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을 한다거나, 뭐 전을, 여기서 전은 논이 뭐 밭입니다. 답이 논이고요. 전을 과수원으로 아니면 뭐 목장 용지로 개발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요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다 정부24로 치면 요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이것도 검색창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치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발급 또는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번 영상에서 이 3가지 서류를 그냥 살짝 설명만 드리고 진행을 하는지, 그 이유는 이 내용은 그 말 그대로 땅을 거래할 때 확인하는 서류로서 뭐 대부분 땅을 사서 뭐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분들 뭐 아니면 뭐 건설업체에서 많이 떼보는 서류라서
뭐 물론 일부 일반인 개인들이 뭐 땅거래도 하지만 뭐 부동산 상식을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선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뭐 필요하신 비중이 적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크게 집중해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뭐 만약에 어, 뭐 나는 지금 뭐 요번에 땅을 좀 알아보러 갈 건데 나 이 내용이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 물론 추후에 뭐 상식 나눔이 아닌 뭐 부동산 투자 기법 내용을 다루는 영상에서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렇다면 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릴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2011년 10월 13일 날 등기부등본이라는 명칭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그냥 이게 너무 좀 길어서 좀 편하게 등기부등본이라고 일단은 칭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어, 지금 뭐 이유야 뭐 간단하죠. 저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바닥 위에서가 아닌 건물 내부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시죠. 뭐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말씀들 하시겠죠. 왜냐하면 음,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3요소 다들 아시죠? 의식주. 그 중에서도 주, 바로 집인데요. 그 집을 다루는 중요한 서류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것이 아마 바로 집일 건데, 그 다음이 뭐 바로 자동차겠죠? 뭐 저는 지금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 다른 형태의 분들도 뭐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도 뭐 많은 재산을 끌어다가 장만하거나 아니면 임대로 살아가거나 할 때, 내가 거래하는 집의 중요한 서류를 내가 볼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 뭐 안 되겠죠. 음, 요즘도 뭐 가끔 뉴스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할 때 꼼꼼히 체크를 못해서 계약금을 뭐 날렸다는 둥,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왔다는 둥, 이런저런 안타까운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종종.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뭐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나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나 중요한 서류가 바로 오늘 다룰 이 두 가지 서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요 등기부등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등기 있죠? 자꾸 뭐 등기부등본이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든 뭐 등기 뭐 말소라는 얘기도 들리고 등기사항이 등기가 뭔지 이게 잘 뭐 평소에 쓰지도 않는 뭐 단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따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법률 명칭 명사로서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거예요. 서류상에다가. 그것을 등기라고 하고 등기 말소는 그 적어 놓은 사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등기 말소고요. 두 번째 중요한 서류, 건축물 대장. 이 서류는 무엇이냐?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간혹 실제 면적 또는 뭐 실제 호수가 좀 잘못 알고 거래를 해서 거기에 거주를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사례를 또 종종 봤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근데 이 실제 호수를 잘못 알고 거주를 한다는 게 어떤 얘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한창 그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임장을 다니고 입찰과 낙찰을 받고 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수를 잘못 알고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하면 빌라로 따지면은 한 건축물에, 그러니까 한 주택에 뭐 10세대면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 101호 주인이 있을 거고 201호 세대가 있을 거고 각각 뭐 집주인도 틀리고 사는 사람이 다르겠죠. 근데 어 101호 사람은 당연히 당신 뭐 그들이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해서 들어갈 때 나는 당연히 101호로 알고 뭐 등기부등본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01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알고 들어갔을 건데 훗날 각각 뭐 이 집을 뭐 매도를 할 때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뭐 이거 건축물 대장님 떼달라 한번 보자 해서 열어서 봤더니 201호 사람은 난 당연히 201호인 줄 알고 거기서 들어가서 몇 년간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101호로 등재가 돼 있고 101호 사람도 나는 내가 당연히 101호인 줄 알았었는데 201호로 등재가 돼 있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101호 사람이 201호에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게 이런 경우가 또 종종 있었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위아래가 아닌 양옆에서 양옆 세대가 바뀔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1호랑 302호가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경우도 봤고요, 저는. 이게 가끔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정말 황당한 일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집주인들은 집을 매도할 때 정말 엄청 골치 아픈 처리 과정을 또 겪어야 하고, 뭐 세입자들은 이런 곳에 또 잘못 들어가면은, 이거 체크를 못하고 또 잘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또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 뭐 끝나기도 전에 뭐 보증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고 내쫓겨나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진짜 식은땀이 나는 일이죠, 진짜. 이런 경우가 있고, 어, 조금 더 제가 경험을 했던 일들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벌써 한 7, 8년을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실제로 입찰과 낙찰을 해오면서 정말 웃기기도 하고 웃지 못할 해프닝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그 중에 예로 들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매 감정 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유찰이 되면은 70% 가격이 떨어지면서 3억짜리가 2억 1천만 원이 돼요. 70%로 떨어져서. 그럼 이거를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낙찰가를 이제 적어내야 되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2억 8천을 적어낸다는 게 28억을 잘못 써내서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날려버려야 하는 그런 일도 봤고, 그리고 경매 물건 중에 정말 대박 물건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끝내주는 물건이다. 그래서 한 70명의 사람들이 입찰을 들어왔어요. 70명 이제 달려붙은 거죠. 그 대박 물건에. 근데 1등과 2등이 써낸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등과 2등의 그 가격 차이가 70만 원이었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1등이라고 이제 장담한 사람이 써낸 사람이 진짜 쾌재를 부르면서 진짜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뛰쳐나갔죠. 판사님 앞으로. 그런데 판사님한테서 돌아온 한마디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자결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입찰가를 적어 쓸 때 사건 번호를 적어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 타경 연도 들어가고 타경 뭐 세 자릿수 숫자 네 자릿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숫자 중에 하나를 뭐 그때 당시 뭐 8이었었는데 8을 써냈어야 되는데 0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숫자 하나를 잘못 썼는데, 그것 때문에 1등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2등한테 그 1등의 기회가 다시 돌아갔고요. 정말 안타깝죠, 진짜. 뒷목 잡고 쓰러져야 될 일이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법원 경매에 입찰 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뭐 도장을 한 5개, 6개를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누락이 돼도 안 되고, 뭐 주민번호에 뭐 한 자리만 또 틀려도 안 되고, 사건 번호 뭐 그런 것들도 다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냥 1등이 내가 정말 1등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금액 쓰이는 것도 정말 기술이고 진짜 힘든 건데 그렇게 해서 1등이 됐는데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그렇게 취소가 된다. 예. 1등의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설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업무를 해오면서 경험해 왔고 봐왔던 그런 부동산 거래 시 큰 리스크, 손해보는 리스크는 사람들의 실수였어요. 그 중에 뭐 부동산 사기라고 하면서 뭐 일부 뭐 얘기가 들리고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들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 예, 그런 어이없는 뉴스거리가 나오는 건 뭐 조심하라고 일부분의 사례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 모든 문서상, 구두상 거래는 이게 온전히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사람인지라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실수를 또 근데 또 실수인 척 악용하시는 또 일부 또 특히 비양심적인 집주인분들이나 또 부동산 중개인분들 극히 드물게 또 있으신데 뭐 그런 사람들을 뭐 걸러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런 험한 일들을 안 당하시려면은 바로 이 두 가지 서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쭉쭉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무증명서 여기에는 총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제부, 두 번째 갑구, 세 번째 을구. 표제부에는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갑구에는 집의 소유 관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최종 집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을구 여기는 집을 담보로 진 빚이 대출금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가 있고요.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거는 집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요게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예, 세 가지 다. 근데 그리고 요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발급 열람이 가능하냐면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발급하시거나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다른 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은 700원이라는 돈이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와 명칭, 용어, 그리고 처음 보는 이런 서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 내용 자체가 좀 단순해요. 이게 보시다 보면 처음이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 표제부 첫 번째 접수에 2017년 11월 14일 요게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 등촌동의 한 빌라입니다. 제가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요.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이게 2017년 11월 14일 날 지어진 거고 등촌동 제가 개인 제 정보는 일단은 모자이크 처리한 거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도면 주소 나와 있고
건물 내역에 보시면은 건물의 층별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1층에는 뭐 14.93제곱미터, 위에는 뭐 84.19제곱미터,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지, 이제 지목이 대지,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토지 대지, 그리고 땅의 면적이, 총 면적이 202제곱미터, 202제곱미터고요. 다시 뭐, 이 등기 친 날이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표제부의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제 건물에 대한 표시입니다. 위에 요거는 대지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표시였고, 뭐 깨끗해요. 뭐 내용은 뭐 크게 살펴볼 거 없고. 건물 내역이 34.63제곱미터.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제가 지금 대지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202분의 전체 면적이 202제곱미터였는데 요 중에 세대별로 나눠서 제가 갖고 있는 대지권 비율은 이겁니다. 2제곱미터. 그리고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 볼 건 없고요. 말 그대로 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그리고 집원, 주소, 그리고 대지권,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거, 표제부에는 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번엔 갑구와 을구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는 집의 소유 관계 확인, 집주인이 누구인지, 을구에는 집에 대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갑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11월 이때가 이제 전 소유주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신축 빌라였었으니까 건축주분께서 처음에 등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전 주인이 건축주분이었고 김땡땡 사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해왔죠. 제가 이제 올해 2018년 5월 21일 날 집을 세입자한테, 전세 세입자한테 주면서 제 명의로 이제 넘어온 건데, 제 명의가 아니고 이 건물은 저희 그 와이프 명의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개인정보라서 제가 일단은 모자이크를 처리했어요. 여기 좀 모자이크가 많은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개인정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근저당권, 을구가 이제 조금 중요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인데,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대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세입자분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오셔갖고 저희의 대출금이 없고 전세 세입자분이 갖고 오신 돈으로 집을 산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말로만 들으셨던 전세 갭 투자입니다. 제가 요 전세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한번 따로 동영상을 찍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사는 것보다 세입자로 사는 것보다 집을 한 채 사시는 거가 얼마만큼 더 좋은 건지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요. 아무튼 저는 전세 세입자분의 돈으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갭 투자로요. 여기에 우리 그 건축주분께서 이전 그 주인분께서 대출을 다 받았겠죠. 내 돈 갖고 집 지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해선. 어, 땅에 대한 뭐 대출을 받았을 거고 공사비 건축물에 대한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하셨을 거고 그건 다 말소를 지키셨고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다 받으셨던 거예요. 이게 다 말소가 됐고요. 등기 목적 요 사항 보시면은 2번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를 말소시켰다. 예, 등기 원인은 해지. 그러니까 대출금을 다 갚아서 해지됐고 등기가 말소됐다.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이 건축물에는 대출금이 전혀 한 푼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실 때 중요한 분들이 또 있어요. 저같이 신축 빌라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신축 빌라를 처음 그냥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크게 뭐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크게 없는데 그냥 체크만 꼼꼼히 한 몇몇 가지만 전 집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분증 대조해 보면서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세입자분들이 또 중요하십니다. 월세 세입자, 전세 세입자분들이 만약에 이 보증금과 대출금 빚이 집값의 60%를 넘으면은 위험하니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안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이제 경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60%를 넘는다. 내 보증금 또는 뭐 다가구 주택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한 집주인은 하나인데 건물 주인이 하나인데 그 안에 세입자들이 뭐 여러 명 있다. 그 보증금들을 합쳐서 대출금까지 합쳐서 요거를 집값에 나눠봤을 때 이게 퍼센티지가 60%를 넘으면은 무조건 들어가시지 마셔라. 이게 경매 넘어가면은 보증금 날리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60% 정말 운이 없으신 분들은 60%나 60% 조금 안 돼도 날리실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뭐 100% 60%만 넘기면 아니 60%만 되면 안전하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더 경매와 조금 이런 이해관계가 좀 있으셔야지 이해를 하시고 있으셔야지 좀 이거는 설명이 좀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이걸 간단하게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가구 주택임 다시 다가구 주택은 어, 건물이 뭐 세입자들이 3명, 4명인데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 건물의 주인은 한 명인 건물. 예,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이랬을 때 이 건물에서 만약에 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다른 세입자 A 세입자가 5천만 원이 있고 B 세입자가 9천만 원이다. 총 세입자는 3명인데 요걸 합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요 4천만 원은 그 집의 대출금입니다. 대출금. 요거까지 다 더해요. 요걸 다 더해서 이 4억 원은 집값입니다. 집. 네. 요걸 나눴을 때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요렇게 퍼센티지를 나누면 70%다. 요런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매우 많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4세대 주택. 그러니까 한 건물에 각각의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건물. 아파트, 빌라, 연립. 어, 이럴 때는, 뭐, 간단해요. 이건 뭐, 더할 게 뭐, 그냥 내 보증금과 대출금. 요거는 내 보증금, 요거는 그 건물에 있는 대출금. 요걸 더해서, 만약에 지금 실거래가가 집값이 5억 원이다. 나눠봤더니, 이것도 70%가 넘었어요. 60% 넘었어요. 그럼 이런 집도 위험하니 안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런 게 상책이다. 보증금 날리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 그리고 월세나 전세, 임대차를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어,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건물 등기사항, 토지 등기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표제부가 있고요. 집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갑구 집주인이 누구이냐. 을구에는 이 집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이 얼마이냐. 이렇게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신축 빌라 분양받은 그 등기부등본으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뭐 아파트 분양이든 신축 빌라 분양이든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어, 크게 위험 요소는 없어요. 예. 다만 좀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들, 세입자분들이 기존 주택들, 구옥 주택들의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 그 집에 지금 현재 대출금이 얼마가 담보로 잡혀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보증금 총합과 대출금의 합을 현 시세, 집값을 나눠봤을 때 이게 60%를 넘으면 매우 많이 위험하니 들어가시지 않는 게 상책이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필수 서류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집합 건축물 대장, 두 번째,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이 무엇이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요런 건축물 뜰 때는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떼야 되고요. 단독주택과 다가구 상가주택을 건축물 대장을 떼려면은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열람을 해야 됩니다.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뭐 단순해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또 아까 그 제가 소유하고 있는 등촌동, 강서구 등촌동의 그 빌라의 건축물 대장을 보여드릴 건데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건축물 자체의 서류입니다. 평수, 면적, 뭐 집원, 주소, 정확한 주소, 그리고 정확한 호수. 아까 제가 그 호수가 가끔 가다가 나타나는 현상, 호수가 뒤죽박죽 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셔야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왜 근데 어차피 건축물에 대한 그 내용도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돼 있는데 왜 굳이 건축물 대장까지 떼봐야 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물 이 관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등기부등본에 건축물에 대한 그 내용이 어,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내용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에도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집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의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기준으로 돼서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쓰는 거니까 건축물 자체의 내용은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집 소유에 대한 그 내용은 등,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돼서 건축물 대장에다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불미스러운 그 호수가 꼬이는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정확한 건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지 제일 정확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샘플을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이 아까 그 해당 물건이 무엇이냐면 아까 그 등기부등본상 제가 소유하고 있는 등촌동 그 신축 빌라 건물이고요.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그 주소로 검색을 하면 건축물 대장도 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하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 크게 뭐 볼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 그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와 도로명 주소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 용도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또 모자이크로 이쁘게 그려놨네요. 어, 볼 건 없어요. 그리고 호수 또 제일 또 중요한 호수 여기 뭐 건물의 명칭 땡땡 하우스고요. 빌라 이름이
그리고 202호고요. 요거를 정확히 호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음, 뭐 어려운 건 없죠. 뭐 단순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 대장은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필수 서류 5가지, 즉 공부 서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요 3가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땅을 살 때 매수 매도를 할 때 떼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고,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 건 요 2가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이게 뭐 제가 중간에 설명도 또 드렸겠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생활을 하죠. 근데 그게 내 집이든 아니면은 임대를 하고 있는 그냥 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이든 집에서 뭐야, 생활을 하시는데 음, 이사도 가실 거고 집이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은 뭐 추후에 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월세를 사시다가 전세를 이동을 하신다고 하거나 또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동수가 있으면 또 이사를 또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때마다 부동산만 믿고 일을 맡겨놓고 하기에는 조금 좀 찝찝한 면이 있어요. 정말 극히 일부 어, 영업하시는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는 집주인분들이 잘 모르시는 젊은 분들을 조금 실수인 척, 나도 몰랐다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비양심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는데 그런 거에 안 당하려고 하시면은 오늘 이 제가 설명드린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 어려울 건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눈에 익으시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요거를 조금 정확히 숙지를 하시면은 또 좋은 게 나중에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사원분들 어, 내 집 한 채 아직 사보시지도 못하신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집 사러 나오신 분들한테 이 집이 좋습니다. 이 집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손님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하시는 건지 집을 소개시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팔고 싶은 집을 그냥 파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 또 영업하시는 분들, 부동산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시지 못하고 조금 이상한 영업 방식을 갖고 손님을 위한 영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가셔서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 한번 요밀조밀 한번 따져보듯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은 답은 단번에 나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보지도 못하면서도 집을 손님분들한테 집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표제부가 뭐고 뭐 갑구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요런 거를 한번 만나시는 부동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꼬치꼬치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하시거나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뭐 그러신 분들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 이제 초보분들이시거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열심히 정말 부동산을 발로 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꼭 그런 분들을 만나셔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월세보다는 무조건 집은 하루라도 빨리 사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이 내용이 조금 내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링크 걸어서 전달해 주시면은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항상 이루고야만 하는 이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